네, 나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귀신 홀리듯 넘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는 보이스피싱. 올해 그 피해액이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경찰이 피싱 범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라인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월간 피싱 제로입니다. 편집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경찰청 피싱 범죄 수사계 문호준 경위 직접 모시고 최근 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청 문호준 경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간 피싱 제로 경찰에서 내는 피싱 범죄 전문 웹 매거진이네요. 경찰이 이런 걸 내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웹 잡지를 내기로 했나요? 예. 올해 1월부터 이제 발간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 영상 제작이나 뭐 보도 자료 배포 같은 그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홍보 정책은 아무래도 한 발짝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월간 피싱을 좀 변화하는 수법을 좀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매월 좀 월간 피싱 제로라는 웹 매거진을 제작을 하기로 했고, 예. 단순히 국민에게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통신이나 금융의 그런 시스템이 악용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은 좀 지적하면서 네. 그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좀 인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요? 저희가 지금 통합신고 대응센터라는 그 경찰청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누적 조회수가 한 17만 회 정도 기록을 했고, 네.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간 피싱 제로를 잡지화로 만들어 가지고 전 지점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나 피해가 올해 1조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얘기했는데 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잖아요. 예. 건수나 피해가 실제로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한 해 동안 피해액이 8,545억 원이었는데 네. 그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액이 6,4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 동기간 대비 전년 6월까지 피해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량의 증가를 했는데 예.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 올해 이대로 간다면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사상 그 유례 없이 네. 그 보이스피싱이 거의 20년 정도가 지속돼 왔는데 1조 원을 돌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조금 그러니까요.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니까 누구나 조심해야지, 누구나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경찰도 이렇게 단속도 많이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뭔가 이 피싱의 종류, 보이스피싱 범죄 종류가 막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조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들 좀 있어요? 사실 그 뭐 그런 자영업자를 사칭한 뭐 노쇼 사기 범죄나 아니면은 뭐 투자 리딩방 같은 사기, 그리고 투자 리딩방. 여기다 투자하면은 뭐 종목에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아니면 코인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으니까 그걸 좀 보상을 해주겠다. 코인 투자 손실 보상. 예. 네. 그리고 뭐 연애나 결혼을 빙자하면서 이렇게 그 자금을 편취하는 뭐 로맨스 스캠. 로맨스 캠. 예, 이런 보이스피싱 류의 그런 범행 수법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예. 공격이 시도가 되는데 사실 이런 전통적인 수법이 아직도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제일 피해가 많아요. 전통적인 수법이라는 게 그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뭐 기관 사칭형, 기관 사칭. 예, 뭐 은행 등을 사칭하는 그 뭐 대출 빙자형 같은 예. 수법들이 아직도 여전히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새로운 변종 범죄가 있지만 전통의 범죄 피해가 가장 많다 그러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조금 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거라 이런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좀 특징이 있습니까? 예, 그 작년 한 5월쯤부터 좀 유행한 신종 수법이 이제 카드 배송원 사칭 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드 배송원 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좀 구체적으로 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먼저 카드 배송원이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카드 배송 왔는데 어디로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라고 이제 답변을. 그렇죠.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렇죠. 답변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카드 배송원은
다시 이거 누군가 신청을 했는데 이 고객센터에다가 취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고객센터로 유도를 하고 예. 고객센터에서는 이거 명의가 도용돼서 누군가 신청을 하신 것 같다. 예.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좀 대신 신고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으로 또 연결을 하고 예. 또 금감원에서는 이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검사로 다시 연결하고 검사가 이거 불법적인 일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너 자산을 좀 검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인데 이 수법에서 좀 가장 중요한 범행 수단으로 등장하는 게 악성 앱입니다. 악성 앱. 예. 네. 그 악성 앱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예.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제어 기능을 다 탈취를 합니다.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뭐 카메라 기능, 뭐 녹음 기능, 뭐 위치 정보 기능을 그 자기네들이 조작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좀 감시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하면서 네. 범죄를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 그런 얘기네요. 예, 대응한다 맞습니다. 이거죠. 예, 그리고 강수강발이라고 그 범죄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강수 강발은 뭐예요? 예,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제가 제 핸드폰에 악성 앱이 걸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112에다가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112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그 112로 건 전화를 가로챕니다. 범죄인들이 예, 가로채서 그 경찰인 척을 하는 거죠. 범죄에 연루되신 거 맞다. 맞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조금 빠져들고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정말 피해 나가기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네. 야,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일어났다 이런 건 네. 이럴 수도 있나? 혹시 그런 뭐 카드 배송도 있지만 또 그런 사례가 또 한두 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뭐 많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큰 수법의 틀 안에서는 네. 거의 뭐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비슷하고 근데 이미 국민들 대다수께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사실 뭐 검사든 은행이 사칭이든 다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알고 있는데도 이 당한다. 약간 이 빌드업 자체가 카드 배송부터 시작하는 이런 빌드업 자체가 되게 홀려서 빠질 수밖에 없게 당할 수밖에 없게 가는구나. 맞습니다. 예. 요즘에 네. 이 인공지능 기술, 이 피싱 범인들이 AI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AI 기법은? 예, 그게 뭐 해외 각국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한 피싱 사례가 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국내 뭐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발생을 한 적은 예. 없는데 근데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확인을 했던 수법이 그 우리나라로 제주도로 여행 온 이제 여행객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 외국인 분이신데 그 본국 학생이었습니다. 그 본국에 있는 이제 부모한테 이 자녀 납치를 했다고 이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서 납치했다 딥페이크 네, 영상으로. 뭐 어디 독방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묶여 있는 살려달라고 약간 소리치는 그런 영상을 부모한테 보내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했었는데 예. 그 저희가 좀 신속하게 영사관 통해서 그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이제 신변을 확보를 했고 그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보니까 이거 딥페이크다.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자작극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 경찰청에서 그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이었다 정도로 아주 좀 아주 실제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오픈 AI 창업자 있잖아요. 샘 올트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AI가 보이스 피싱을 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온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그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그 상용화되면서 네. 보이스피싱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보이스피싱 수법 이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전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악성 앱이 가장 강력한 범행 수단인데 이제 그러네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 AI 기술이
악성 앱을 훨씬 뛰어넘는 그 가장 핵심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용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제 발전할수록 범인들의 수법도 더 첨단화, 아주 교묘해질 텐데 그에 대비해서 경찰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피싱 범죄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혹시 경찰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AI를 사실 그 수사에다가 활용하는 거는 이 사후적 단속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게 피해 예방의 핵심인데 예. 아무래도 이 보이스피싱 범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통신 시스템, 네. 뭐 전화나 문자로 기망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기망을 통해서 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산이 편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통신과 그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런 AI 기술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사전에 탐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것도 있었는데 금융위에서 이제 AI 플랫폼, 경찰, 통신, 금융 이렇게 하나의 그 통합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좀 각가지 이제 정보를 한 번에 이제 좀 통합으로 관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 적은 돈도 털리지만 큰 돈을 털려서 정말 집안이 무너지고 정말 큰 일을 겪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신사를 통해서 문자나 이 전화를 통해서 이런 사기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사기가 일어난 이후에 과연 우리 피해자들만의 잘못인가? 통신사는 제대로 대처를 이런 준비를 했나? 또 은행은 과연 이런 불법 자금 거래에 제대로 대처를 했나는 의문도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통신사나 은행이 좀 제대로 배상을 해주는 건 좀 인색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나요, 이게? 예, 그 작년 24년 1월에 이제 그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대책의 일환으로 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그 지금 올해까지 한 16개월 정도까지 총 배상된 금액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1억 7천만 원. 네, 예. 몇 천억의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났는데 예. 실제 배상은 매월 거의 1,000억 원 수준의 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많이 적은 규모의 숫자라 좀 약간 생색내기 하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의 배상도 중요하지만 통신사의 대처가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그리고 통신사, 소비자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의 그 주요한 그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조금 그 금융기관이든 통신사든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배상을 조금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에서 손실을 조금 줄이기 위해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통신사와 은행의 어떤 역할을 좀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오셨지만 경찰의 역할도 좀 네.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 피싱 범죄 소굴이 뭐 캄보디아에서 활동한다 외국에서 있는데 예. 국가 간의 경찰 협조를 통해서 좀 더 경찰이 이런 단속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이제 많은 인력, 검찰, 경찰 인력이 예.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보이식 같은 민생 범죄를 처단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저희 이번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1순위로 뽑으신 게 보이스피싱을 근절을 한다는 거를 제일 1순위로 꼽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각국 정부에서도 조금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찰에서도 좀 강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예. 근무를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네.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공조 부분도 예,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권 이런 국가들과도 이제
해외 경찰과 현지 경찰 등과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일보다도 큰 일보다도 이런 민생 범죄를 없애는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주길 바라고요. 역시 보이스피싱 뭐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많다는데 그래도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좀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확실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꼭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 그래도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제가 월간 피싱 4월호에도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는데 예. 그 진실은 스마트폰 밖에 있음을 이라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무슨 뜻이죠? 네. 예, 그 모든 그런 보이스피싱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게 결국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수상한 요구나 뭐 좀 의심스러운 그런 요구들을 받았을 때 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번 진위를 좀 그런 오프라인 세상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예. 잠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예,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만 물어봐도 그거 보이스피싱이다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예, 아무래도 좀 근데 단순히 저희가 뭐 주의해라, 끊어라 이런 홍보 메시지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사실 받는 게 그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은 받아야 예, 되니까. 오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보이스피싱 범행의 원활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우리 시스템을 좀 구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이렇게 소비자 피해 말고 경찰, 통신사, 정부의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싱을 줄이기 위해서 월간 피싱 제로를 펴내고 있는 문호준 경찰청 경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